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거 잘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든, 여러분 소망이 그 무엇이든, 선거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투표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기도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다가 야, 이 사람아, 복권을 사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우리들의 복권은 투표입니다. 투표권, 그게 복권입니다. 그래서 그 복권이 모여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6월 1일이니까 봄은 지났고 이제 초여름. 네. 날씨가 찢어지게 좋습니다. 놀기도 좋고 투표하기에도 좋은 날씨. 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해야 됩니다. 뭐 설명이 주저리 달리면은 그건 드러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얘기가 되는 때문이지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 권력이 바뀌어야만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가령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지면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갈등과 암초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야만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 뼈 아픈 말이죠. 광역단체 17곳 시장 도지사 선거입니다. 이제 9곳 이상 승리. 이게 자만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그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권력 독주를 막을 수 있게 균형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곳 내지 6곳을 확실하게 이길 수 해주십시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그 다음에 수도권에 한 곳, 뭐 이 정도. 충청도에 한 곳, 6개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좀 그렇습니다. 권력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 윤호중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 윤호중 씨, 저의 반문은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2년 동안 입법 독주, 그것은 어찌하고요? 지난 2년 동안 여의도 독재는 어찌하고요? 당신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잖아.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당신네들의 의석만 믿고 입법 독재 해왔잖아. 그럼 반성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권력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면 저희도 앞으로는 입법 독주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의도에서 독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 한마디쯤 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염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중 위원장님? 그런데 자기들의 입법 독주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아달랍니다. 참 염치 없는 주문인 것이지요. 결국은 이제 새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 야당에서는 싹쓸이를 막아달라. 싹쓸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한 신문이 계산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행사하신 그 한 표 한 표가 3,6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는 모든 예산, 공약 등등 다 따진 거죠. 그랜저 차 한 대 값이 3,600만 원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랜저 한 대 값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리 봅니다. 아니 3,600만 원이라니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형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오늘 여러분이 행사하신 그 한 표에는 실려 있습니다. 향후 5년, 아니 향후 30년 우리 자식 세대의 운명, 그리고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선거를 치러내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모두 4,125명, 4,125명을 이제 오늘 뽑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감 선거. 어제 저녁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정말 깊게 나왔는데, 교육감 선거를 망친 우파 분열, 이거는 반드시 단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설사 중요 광역단체에서 우파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든 말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육감 선거의 우파 분열, 끝까지 단일화를 그 복잡한 갈등과 잡음 속에서 기어이 치러내고야만 이 사람들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쳐야 합니다. 저는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직 분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형틀에 묶어놓고 매달아놓고 엉덩이를 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해당되는 건 뭐냐? 앞으로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공탁금 30억씩 내놓으라. 30억. 그리고 딱 국고에 예치해놓고 단일화가 성공하면은 돌려주고, 단일화에 실패하면 전부 다 국고에 귀속. 아니면 서울시의 그 어떤 이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딱 했으면 좋겠어요. 단일화를 위한 이런저런 모임, 단체 만들어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게, 쓰잘데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그래 왔거든요. 찢어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끝까지 찢어지더라고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거기에 30억씩 공탁하도록 해라. 어떤 이유를 대든 단일화를 찢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은 30억 포기해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입니다. 싫든 좋든 그런 구도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선 연장전. 물론 0.7점 사이로 승패는 갈렸지만 왠지 그걸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연장전 경기를 추가로 좀 치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연장전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날개를 닿느냐 아니면 발목을 잡히느냐, 날개냐 발목이냐, 이게 걸려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분위기 자체는 분명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인데요. 여당 압승이냐, 야당 선방이냐 이런 제목을 단 신문이 있었습니다. 여당 압승이냐, 야당 선방이냐 이거를 이제 바꿔서 말하면 여당이 참패하는, 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내는 선거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도발, 오늘 여러분이 행사하신 그 한 표에 그게 달려 있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서 행사하신 한 표가 우리나라의 국군을 여러분 표가 3천만 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우하는 선거였다. 네, 제 결론 마치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